안녕하세요. 제 나이 현재 55세에 웨딩 헬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적인 요소가 상당해서 20년간 일을 해왔음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웨딩 헬퍼로 먹고 살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겪게 된 제 사연을 혼자 알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남편과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받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다 보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만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일들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임신, 당연히 저도 잘 될 거라 생각했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주위에도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못 봤고 불임의 경우 남의 일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는 두려움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시댁의 시선 또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어디 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며. 너는 건강하니? 아이도 순풍순풍 낳을 거라고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아예 희망도 없는 거니? 임신이 돼서 유산을 했다고 치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건 뭐 아예 아무 반응도 없으니 속이 안 터지겠어? 시애미가 새아가 너한테 큰 소리 쳐도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네가 그 말해서 어제 우리 아들 검사 받고 온 거 알지? 결과 보니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3억 마리가 넘게 있다던데 그게 비정상인 거야? 움직이는 것도 아주 활발하고 전혀 문제 없단다. 너 제대로 검사해 본 거야? 내일 시엠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떡할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 손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니?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나 건강해서 되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 또한 검사했을 때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마음먹은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듣게 된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고 원장님의 입에서 불임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보다 시모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경악을 하면서 비틀거리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전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왔냐고 화를 내니 오진이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네요. 시모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이니 현실 부정을 하며 심기가 불편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봐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한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 이제 어쩔 거야? 적어도 5은 낳겠다고 큰 소리 치더구만.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늙어 죽겠네. 여자가 생산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인데 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아기를 낳아야 여자인 거지. 이혼해라. 나는 평생 동안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 떠날 수 없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과 의논해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볼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무슨 방법? 남들은 자연 임신도 엄청 잘 되고 쌍둥이 낳는 여자들도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때리고 고생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방법 알아보고 시도하는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시모는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모두 흘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에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어보았고 말도 안 된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자 조만간 시간을 내어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자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시모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앞으로 살면서 잘하겠다는 말에도 시모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은 시험관 시술을 권장했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과 손을 붙잡고 저희가 원하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임신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서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다가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문제없이 아기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었고 시모 또한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산부인과에 찾아와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니 만족하셨는지 심장 소리를 듣곤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원하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네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셨어요. 어느새 만삭이 되면서 산처럼 불러온 뱃속에서 답답한지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씩 진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통 간격도 점점 짧아지길래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거라는 걸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장장 6시간의 시간이 흘러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났고 뱃속에만 있었던 아이를 제 품으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간호사분들과 원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해 보이는 원장님의 표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불행히도 태어난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었고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상태로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제품에 안겨 있던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 모두 얼굴빛이 좋지 않은 저를 보며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병실로 들어가자 시모는 간호사에게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고 아이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리곤 한참 뒤 병실로 들어와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 이럴 줄 알았어.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까지 정상이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너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이혼하라고. 어쩐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던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저 아이 키울 수 없으니 이혼하지 않은 네가 모든 짐을 짊어지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만 아주 잘했어.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게 왜 저희 잘못인 거죠? 박서방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제 딸에게 몰아가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둘이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불행이 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혼을 하라고요?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둘이 원해서 가지게 된 아이인데 누구 탓을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제 딸에게 막말하시면 머리털 다 뽑힐 각오하세요. 아이 문제로 결국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정상적인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태어난 아이의 몸 상태는 평생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며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남편도 많이 지쳤는지 퇴원을 하고 집에 있는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빠의 품에 안겨본 적 없이 커가고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왜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지기조차 싫은 거야? 어떻게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아? 이 아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당신은 남들이 우리 아이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과 똑같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나는 아직까지도 저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삶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저런 아이를 바라고 그동안 힘들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원했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차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당신이 내 고민을 알기나 하는 거야? 병원비도 그래. 다음 주에 또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너무 힘들잖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선택하자. 우리의 삶까지 전부 몰락할 순 없어. 뭘 선택하자는 건데?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오자는 말이야? 당신은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가 고아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하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놔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줘. 당신도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 아들인 건 변함없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전부 우리 탓이고 이런 상황 당신도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제 품에 누워있는 아이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불쌍하다며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있던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터뜨린 눈물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우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 매일 술에 쩔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버티며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내려오셨고 금요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리 딸 이렇게 방치할 텐가? 나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올 때 뭐라고 그랬나? 내 딸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끌어놓고 자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망나니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줘? 내 딸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충분한 의논 끝에 결정해서 아이 낳은 건데 고작 장애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집안의 가장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네요. 내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요.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제가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해 달라고요. 이혼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육수당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엔 제 뜻대로 해주시는 게 되려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 결정해 주시죠, 장인어른. 그럼 저 아기 자네가 데려가서 키우게나. 우리 딸만 불행해지라는 법은 없잖아.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아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하게. 우리 딸은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고 자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어? 나 또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저 아이 데려가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점점 더 높아지는 목소리에 결국 아버지와 남편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참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개차반 같은 남편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또 술을 엄청 마셨는지 술병이 널브러진 채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네요. 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허리가 점점 더 심하게 휘어지면 결국 신경에까지 손상이 되어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마비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 결과 때문에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해서 최대한 허리를 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약과 병원 비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 건지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은 쉬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병원비와 생활비는 꾸준하게 주는 모습에 그걸로 만족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전기를 다루는 직업인데 매일 마시는 술이 신경이 쓰였어요. 출근할 때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장국을 끓여줬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출근을 하길래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언젠가는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은 결국 들어맞았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남편이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며 감전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작업을 하는 현장으로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니 벌써 몇몇 분들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과 함께 다리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 사고가 일어났고 전부 떨어지게 되면서 몇 명을 찾게 되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중 저희 남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감전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물에 빠졌으니 생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들 또한 오열하며 실종된 남편의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자리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와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시부모님 또한 오열하며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계속해서 수색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 더 이상은 힘들다며 며칠의 노력 끝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고, 저희 가족은 남편이 없는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시부모와의 인연도 끝이 나게 되었고, 제 아들과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자리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던 도중 웨딩 헬퍼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저와 맞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묶여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입을 받을 수 있어 하나하나 일을 배워가며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고, 온갖 서러움을 다 받으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버티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20년 동안 함께한 회사 대표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리에도 웨딩 사업에 뛰어들 거라며 첫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경력이 많은 저와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잡아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이 있다며 걱정스러워하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며 1년 동안 거주해 주길 바랬습니다. 곧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동안 함께 있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꼭 그곳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고, 결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향했어요.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떠나는 거라 딱히 할 건 없었고, 장소만 바뀐 거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그런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뜨거운 햇살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지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마지막 결혼식만 남겨둔 상태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날 결혼식을 앞둔 신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요한 게 있다며 이것저것 요청하길래 다음날 결혼식 할 때 준비해서 가겠다며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날씨도 좋고 마지막 날이라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 했는데 전날 신부가 말했던 내용의 메모가 사라져버렸고, 다시 신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몇 가지는 생각이 났는데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한창 결혼식 준비 중인 현장으로 가니 다른 헬퍼들이 신부를 관리해주고 있었고, 죄송스러운 눈빛으로 전날에 적어두었던 메모가 없어져 어제 요청한 거에 대해 다시 알려준다면 금방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바쁜 와중에도 힘들게 얘기했는데 메모해둔 종이를 잊어버렸다고요? 내가 이래서 늙은 헬퍼 안 쓴다니까? 뭐가 경력자고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일 처리하고 돈 받아 먹으려는 건 아니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지금 짜증나는데 제 심기를 건드려요? 저 이 결혼 취소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밖에서 메모해둔 종이가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결혼식에서 필요한 물품들 전부 다 가져왔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헬퍼 비용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기분 좋게 마무리 지으셔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헬퍼 비용 빼주겠다는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 생각하며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줬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드레스가 끌리지 않게 잡아주던 도중 저와 신랑 측 아버님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던 찰나 신부의 가방에서 결혼식 도중 벨소리가 울려 급하게 열어 핸드폰을 끄는데 가방 안쪽에 작은 사진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사진첩을 만들어 선물해 줬는지 신부 이름이 적혀 있길래 안에 사진을 살짝 보던 도중 신부의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혼식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어렸을 적 살아왔던 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펼쳐지는데 영상 속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신부 측의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28년 전 감전사로 저와 이별을 하게 된 남편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네요.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신랑 측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니 감전사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었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 또한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신랑이 저를 보며 불쾌하다는 듯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멱살만 잡고 있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결혼한 마누라인지 자기 남편 멱살 잡았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질러진 상황 속에 멀리서 결혼식을 구경하던 아들이 달려왔고 말리기 시작하던 도중 남편이 자기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꼽추의 모습을 한 채 자기 엄마의 옆에 붙어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하라고!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났으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남편한테 당신이라고? 28년 전? 전부 다 무슨 말이야? 둘이 뭔가 있는 거야? 여보,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데? 지금 그쪽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 사망신고까지 한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 사람 아들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설마 날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때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당신이랑 장애를 가진 아들이랑 살고 싶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던 도중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고소 작업하는 게 어지럽기도 해서 잠시 내려와 물 한잔 하려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던 나는 실종돼서 사망한 것처럼 이를 꾸미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었어.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내가 생각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를 꾸미게 되었던 거야. 이혼을 끝까지 해주지 않으려 하는 당신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싫어서 밀항을 하게 되었고 돌고 돌아 발리에 정착하게 되었어. 부모님이 발리에 이주를 하신 뒤
내가 여기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았는지 알겠지?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듣고 있던 남편의 현재 마누라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부와 신랑은 사실이냐며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초토화가 되어버렸네요. 무책임한 행동을 한 남편에게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불법 체류자가 숨어 지낸 게 밝혀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추방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자신의 집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아들과 현재의 마누라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쉬는 게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폐암을 앓고 있었고 3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어요. 추방을 앞둔 불법 체류자라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어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동안 병원도 못 가고 병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이 문제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남편은 쇼크가 오게 되면서 그제서야 급하게 응급치료를 해주려 했지만 결국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제 멱살을 잡으며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던 여자도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이 된 이후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표가 저와 아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뒷수습은 대표가 대신해 줬네요.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현지인이었던 남편의 현재의 마누라는 한국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모든 일을 꾸몄다는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발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처벌받게 된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성인이 되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많이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 또한 정말 현실이었으나 의심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네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사람도 있으니 항상 힘내시고 지금의 삶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꽃필 날이 올 테고 그때는 분명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